국가 경쟁력이 바닥이라. 진짜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29위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걸 볼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7위였습니다. 2021년에는 23위였고요. 2020년에도 23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6년에도 29위, 2017년에도 29위, 2018년에 27위까지 약간 올라가더니 다시 2019년에 28위로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23위, 2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꼬꾸라진 거예요. 2022년, 2023년에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더라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2022년에도 꼬꾸라지고 2023년에도 꼬꾸라졌으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으니까 잘못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인을 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정부가 뒤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이게 분야별이에요. 4가지 부문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경제적 성과 14입니다. 좋죠? 인프라 16입니다. 좋습니다. 세계 무역대국에 걸맞게끔 경제적 성과도 눈부시고요. 인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사회적 기반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가지가 엉망이에요. 정부의 효율성이 엉망이고요. 기업의 효율성이 엉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정부의 효율성이 엉망이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뭘 알고 계시느냐? 당장 말입니다. 나라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나라 채무가. 지금 2018년 대비해 보면 2018년에 680조 5천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2023년에는 1134조 4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415조 5천억이나 마구마구 현금 살포를 해놓으니까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된 거예요.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니까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두둑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든 정부의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진짜 노력하거든요. 진짜 노력합니다. 지금 재정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어도 말입니다. 나라 살림을 관리재정수지에서 3% 정도 적자를 내는 대로 활용하자. 3% 이상 적자 안 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게 이게 재정준칙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2020년에 5.6%씩 늘어나서 나라 재정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막자는 거예요. 법으로. 2021년에도 5.4%의 나라 재정이 박살났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게다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초과하면 이거 마이너스 2%대로 관리하자. 이거 마이너스 2%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주당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또 언젠가 금방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 잡아서 돈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마구마구 또 현금 살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현금 살포가 불가능하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거 제대로 현금 살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국 정부의 효율성이, 죄송합니다, 그냥 이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8이나 됐습니다. 38이. 오히려 정부의 효율성은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기업의 효율성이요? 한번 보실래요? 기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나라 기업 경영 잘한다고 하는데요, 노동 생산성을 보면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예, 이게 노동 생산성을 보면 미국은요 시간당 85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이요 46.5달러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일본이 49.1인데 거기보다도 낮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고요. 독일은 81.2%고요. 프랑스는 그 시끄러운 프랑스, 맨날 뭐 데모한다 하지만 프랑스는요 노동 생산성이 시간당 80.9달러입니다. 우리나라 45.5달러에 비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게 개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니 모두가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 개혁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계는 지금 뭐 단식 농성을 한다는 등, 예, 국가하고 전면전을 펼친다는 등 진짜 아휴 순식간으로 그냥 욕이 나올 뻔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고요 노동 생산성을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만약에 이렇게 맞춰주고 나도, 예, 뭘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한다니까 개혁이 악법이라면서 독재라면서 검찰 독재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솔직히 가소롭지도 않습니다. 제발 노동개혁이 돼야 되는 당위성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예, 지금, 예, 쉽게 말하면 국가 경쟁력 순위를 최대한 높여가려면 정부의 효율성, 재정 준칙 도입하고요. 예, 기업의 효율성, 노동개혁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경영성과나 이게, 예, 사회적 기반 시설은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지금 1위에서 10위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덴마크나 아일랜드나 스위스나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나 대만도 6위에요. 홍콩, 스웨덴, 미국, 예,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처럼 10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최대한, 예, 이게 시장을 보면서, 예, 경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뀌고 또 변화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